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마다 문 앞에 놓여 있는 봉투. 그 안엔 신문보다 먼저 도착한 어머니의 손편지와 반찬통. 따뜻해야 할 그 마음이 왜 자식에겐 점점 무거워질까요? 사랑이 왜 부담으로 바뀌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영희 여사는 올해 68입니다. 그녀의 손은 50년 가까이 반찬 가게 일을 해온 탓에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손톱 밑에 밴 마늘 냄새, 굳어진 손마디, 화상 자국이 여기저기 남은 손등. 하지만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자란 자식들은 모두 건강하게 컸죠. 내 손맛이 없었으면 너희가 이렇게 못 컸지. 이 말이 박영희 여사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시장 한 모퉁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셋을 키워냈습니다. 가게 이름은 영희네 손맛. 단출한 간판이었지만 동네에서는 제법 소문난 집이었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찬 바람이 스며드는 겨울 아침에도 후텁지근한 여름 새벽에도 마찬가지였죠. 세수를 간단히 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는 것. 찬물에 손을 담그면 겨울에는 뼈까지 시렸지만 그래도 밥은 정성스럽게 지어야 했습니다. 6시가 되면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물을 씻고 배추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고 칼질하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부엌을 채웠죠. 톡톡톡, 탁탁탁. 50년 가까이 들어온 소리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까?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손님들의 기호에 따라 메뉴가 달라졌죠. 봄에는 나물 반찬이 많아지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국, 가을에는 김치와 절임류, 겨울에는 따뜻한 찜과 조림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연근조림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있죠? 물론이죠. 어제보다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박영희 여사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께 드릴 반찬을 사러 와서 이거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라고 말할 때면 마치 자신의 손맛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으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내일 준비를 마치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10시가 넘었죠. 피곤했지만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둘째 딸은 인근 도시에서 간호사로, 막내 아들은 멀리 부산에서 교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여사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내가 반찬으로 키운 애들이라 그런지 다들 성실하게 잘 살고 있네. 자식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면 언제나 따뜻한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죠. 아이들이 아플 때는 죽을 끓여주고, 시험 기간에는 야식을 챙겨주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간식을 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음식이 곧 사랑이야. 배부르게 먹여야 마음도 든든하지. 이것이 박영희 여사의 철학이었습니다. 3년 전 이른을 앞두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시장 상황도 많이 달라졌죠.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생기면서 동네 반찬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자식들도 모두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접은 후에도 박영희 여사의 하루는 여전히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딸 정미경 씨네가 가장 신경 쓰였죠. 간호사 일을 하느라 바쁜 데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호까지 키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사위도 회사원이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요. 미경이가 제일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줘야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씩 박영희 여사는 큰 봉투를 들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전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김치는 기본이고 잡채, 갈비찜, 미역국, 연근조림, 콩나물 무침까지 한 번 갈 때마다 대여섯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손자 준호가 좋아하는 달걀말이와 멸치볶음은 빼먹지 않았죠. 할머니표 반찬이 최고야. 준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영희 여사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반찬을 준비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 딸과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을 맞추고 모양을 다듬는 시간들. 미경이는 짠 걸 좋아하고 준호는 단 걸 좋아하지. 각자의 입맛을 맞춰 따로 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매운 걸 좋아해서 고추장을 좀 더 넣은 반찬도 따로 준비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또 왔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연근조림도 해왔어. 아, 엄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딸의 표정에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스쳤지만 박영희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쁜 딸 대신 냉장고에 반찬을 차곡차곡 넣어두며 마음이 뿌듯했죠. 냉장고가 꽉 찼네. 그래도 며칠은 걱정 없겠구나. 냉장고 문을 닫으며 박영희 여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딸이 퇴근해서 피곤할 텐데 밥상 준비 걱정은 덜 수 있을 테니까요. 준호야, 할머니가 만든 달걀말이 먹어봐. 와, 할머니 달걀말이다. 정말 맛있어요. 손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박영희 여사는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딸의 표정은 왠지 어색했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만 갈게. 다음에 또 올게. 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딸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박영희 여사는 그것을 단순히 피곤해서려니 생각했죠. 그날 밤 10시 반. 박영희 여사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반찬 정말 고마운데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영희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져 왔어요.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메었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와서 부담이라니.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게 잘못인가? 그럼 굶어도 상관없다는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밤 박영희 여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딸의 메시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메시지를 계속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반찬으로 키워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딸의 차가운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희 여사는 평소와 다르게 부엌에 서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반찬 재료들을 봐도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저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지만 마음은 을씨년스러웠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딸인 정미경 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내내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녀는 남편 김태수 씨에게 털어놓았죠. 여보, 어머니께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으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담스러웠잖아.
냉장고가 늘 차 있고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데 자꾸 개입하시는 것 같고. 정미경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은 고마웠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하면 아이 간식을 살 공간도 없고 가끔 외식을 하려고 해도 집에 반찬이 많은데 왜 밖에서 먹느냐는 눈치가 보였죠. 그래도 어머니 마음은 알아줘야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살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 간식도 사고 싶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싶은데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하면 눈치가 보여요. 정미경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세대와 자신의 세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어머니에게는 사랑이 미리 챙겨주는 것이었지만 정미경 씨에게는 사랑이 요청했을 때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에 3번씩 오시는데 솔직히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우리도 살림할 줄 알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영희 여사는 섭섭함에 딸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반찬을 싸서 갔을 텐데 이번 주는 한 번도 가지 않았죠. 그래, 안 가져다 주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잘 먹고 있는지, 손자 준호가 밥은 제대로 먹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특히 준호는 할머니가 만든 반찬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뭘 먹고 있을까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하기는 싫었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을 해오면 그때 가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언제 오세요? 라는 전화가 왔을 텐데 말이에요. 정미경 씨 역시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니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엄마가 화나셨나?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퇴근할 때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냉장고에 든든한 반찬이 있어서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뭔가 허전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언제 오시지? 글쎄요. 요즘 안 오시네요. 할머니 달걀말이가 그리워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반찬은 사랑의 다리가 아니라 거리두기의 신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박영희 여사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나도 그랬는데 말이야. 맨날 반찬 갖다 줘도 고마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박영희 여사의 친구인 최순옥 씨의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우리 때처럼 무조건 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방식이 있대요.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무조건 챙겨주는 거보다 필요할 때 기다려주는 걸 더 고마워한다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그러던데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해주시면 오히려 부담스럽다면서. 친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시대가 바뀐 거죠. 우리 때는 많이 주는 게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필요할 때만 주는 게 사랑인가 봐요. 박영희 여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애들이 받을 준비가 될 때 줘야 하는 거구나. 그제야 박영희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풀고 싶은 마음과 딸이 받고 싶어 하는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자신은 사랑한다고 주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박영희 여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챙겨주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요. 자신만의 생활 방식과 리듬이 있을 텐데 자신이 그것을 무시했던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온 박영희 여사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번호를 누르고 기다렸어요. 미경아, 엄마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영희 여사도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미경아,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해줬나 싶어서. 엄마, 이번 주엔 내가 반찬 안 싸도 되지? 필요하면 꼭 말해. 언제든 해줄게. 대신 너희가 필요할 때만 해줄게. 전화 너머로 딸이 울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실 요즘 엄마랑 얘기하는 게 더 그리웠어요. 반찬보다 엄마가 더 그리웠다고요. 박영희 여사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영희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음식에서 대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딸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득 찬 반찬통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시장 구경이나 할까? 준호도 데리고 나와. 오랜만에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 정말요? 좋아요. 그럼 엄마가 좋아하시는 그 찻집도 가요. 준호도 할머니가 그립다고 했거든요. 그래, 준호도 보고 싶었어. 요즘 뭘 좋아하나 궁금하더라. 그렇게 어머니와 딸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박영희 여사와 정미경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같이 장을 보고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 준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박영희 여사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특히 즐거웠습니다. 반찬을 싸가지고 갈 때는 몇 분 만나고 헤어졌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 함께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재미있어 보여요. 그래, 할머니도 한번 해볼까? 공원에서 준호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기도 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정미경 씨도 변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졌어요.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주말에 어머니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괜찮아. 오히려 요즘이 더 좋은 것 같아. 너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어느 날 정미경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반찬을 안 해오세요? 솔직히 엄마 반찬이 그리워지는데. 부담이던 반찬은 이제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영희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먹자. 네,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같이 만들어요. 엄마가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어머니와 딸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반찬을 일방적으로 가져다 주던 시간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으로 바뀌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